빨리 항행 장애물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그 선박의 선장이나 뭐 소유자 등은 이제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라 그러는데, 항행 장애물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 의무도 있다. 지비용으로. 표시 안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항은, 마우스가 안 가서 손으로 가면 열을 모르잖아요. 이 항은 표시를 안 하면, 표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표시하라라고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하면, 급하거나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거. 누가 제거해야 되느냐? 의무자가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가 항행장애물을 자기 비용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 제거 안 하면 빨리 제거해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할 수 있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조 그렇게 든 비용을 항행장애물 제거 책임자에게 이제 다시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표시하라 하는데 따르지 않거나 제거하라 하는데 제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 내라 그랬는데 돈을 내지 않는다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항해 입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 계류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항해 안전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항로의 지정. 아까 이건 뭐 항로는 우리 봤잖아요. 여러 항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해야 된다? 고시를 해야 된다. 어디 알리는 걸 고시라 그러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혹시라도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외국 선박의 통항. 외국의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요기를 통항할 수는 없다. 영해는 통항할 수 있어요. 영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해통항권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모든 선박은 다른 나라의 영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통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선박도 그거를 무해통항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를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통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박이 뭘 갖는다고요? 무해통항권이 있어서. 그런데 무해통항권은 배울 때 영해만 무해통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수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내수에 들어가려면 원칙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지 통항할 수 있다? 허가. 그겠지? 내수에서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 영해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통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수에서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내수는 통항할 수 있다가 1항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외국 선박은 영해에서는 무해 통항할 수 있으니까 허가 같은 거 받지 않고도 무해 통항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 선박은 내수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내수를 통항할 수 있다. 이게 1항의 내용이고, 2항. 다만 그렇지만 단서가 붙었는데, 직선 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인 경우에는 통항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내수는 원래 허가를 받고만 통항할 수 있는데, 허가 받지 않으면 내수는 통항할 수 없지만, 직선 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이 이제 문제예요. 직선 기선이 뭔지 아시죠? 뭐가 직선 기선이었죠? 서해안,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이 이제 섬들이 많았을 때 가장 바깥쪽 외측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기선을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 안쪽의 해역인 경우에는, 그런 해역인 경우에는 외국의 선박도 그 해역을 무해 통항할 수 있다라는 얘기. 허가 없이 무해 통항할 수 있다는 얘기. 다만 단서가 붙은 거예요. 어떤 단서냐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정박하거나 정류하거나 계류하거나 배회하지 말아라. 즉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그 지역을 통항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전에는 바다였으니까. 예. 영 그 직선기선이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 원래는 통상기선만 있었는데 직선기선이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직선기선에 의해서 내수가 되는 고해역은 외국의 선박이라도 통항할 수 있게 해주자 하고 허용을 한 겁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계속적으로 계속 통항하라. 허가 없어도 그렇게 통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러하지 않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박하거나 정류하거나 계류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냐, 뭐 조난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든가 또는 누굴 구조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뜻입니다. 또는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라든가 입항하기 위해서 대기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멈출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멈춰서 대기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외국의 선박은 영해인 경우에는 무해 통항권이 있어서 허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통항할 수 있다. 그걸 무해 통항권이라 그런다. 다만 원칙적으로 내수인 경우에는 영해가 아니니까 무해 통항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내수를 통항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네, 허가가 있어야지만 통항할 수 있다. 그러나 내수 중에서 직선기선에 의해서 내수로 포함된 지역인 경우에는 원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지역인데 걔가 내수로 된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외국의 선박도 허가 없이 통항할 수 있다. 되셨죠? 다만 단서가 뭐라고요? 멈추지 말고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거기를 통항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멈출 수도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특정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 선박 중에서 이런 선박, 핵추진 선박이나 핵물질 등 위험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명으로 특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취해진 특별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그 특정 선박에 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하거나 또는 줄이기 위해서 또는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항로 등의 보전. 자, 누구든지 항로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항로 등의 보전입니다. 뭐 하면 안 되냐? 선박을 방치하거나 어망 등 어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런 어구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해양경찰서장이 방치된 선박을 이동하거나 인용하거나 어망이나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만입니다. 이제 항만법에 따른 항만, 그 다음에 어천어항법에 따르면 어항. 되시겠죠? 네, 거기서는 해상 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이런 레저 활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스킨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이나 윈드서핑 등 레저 행위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레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레저 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항로 등의 보전은 항로나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로에서는 선박을 방치하거나 어망 어구를 설치하거나 투기하는 거 해서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이 선박 이동 명령이나 인양하라 그러거나 또는 제거, 어망이나 어구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구도 이제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항만 무슨 항만법에 무슨 항이 있죠? 항만법에 따르면 항망이 만약에 그 외항선이 주로 드나드는 항만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무역. 네. 그게 항만법에 따르면 무역항. 주로 국내 한강 오고 가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만은 무역항이라 안 그러고 걔는 뭐라 그런다고요? 연안항. 네, 연안항.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항만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제 좀 그보다 좀 작은 항구들이죠. 어천오항법에 적용을 받는 어항도 있어요. 어항도. 네. 그래서 뭐 국가 어항도 있고 지방 어항도 있고 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항만이나 어역의 일정 수역 내에서는 레저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저 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넘어가도 되죠? 34조 수역 등 항로의 안전 확보. 누구든지 수역 또는 수역 등의 밖으로부터 몇 킬로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수역 등이나 항로를 점검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예, 몇 킬로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위 같은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선박을 이용해서 항로를 점검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렇게 시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뭐 보호수역이든 뭐 어떤 수역 또는 항만수역이든 이런 안도 점거해서는 안 되고 그 경계선 바깥으로부터 몇 킬로 이내 10km 10km 이내의 수역에서 시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해양경찰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해산 명령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시위를 하면 물러가야 된다. 해산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거는 뭐 그 교통방해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통방해죄도 있거든요. 도로를 점거하거나 이런 거 막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뭐 항로를 점거한다든가 또는 이제 항만구역인데 그 항만구역의 일정 수역을 갖다가 점거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수역 자체를 점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10km 이내의 수역도 역시 들어와서 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선박 위치 공개의 제한, 항해 자료 기록 장치. 혹시 이게 어떤 장치인지 아시나요? 항해 자료 기록 장치. 네, VDR이라고 부르는데, VDR이라고 부르는 그 항해 자료 기록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등은 또 어떤 장치가 있냐면 그 선박 위치 정보 발신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항해 기록 장치 등에는 이제 항해 자료 기록 장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다음에 그 선박 위치 정보만 발신하는 것, 또 어선의 위치 정보를 발신하는 장치들도 각각 선박법 어선법에 위치 정보 발신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 이게 선박 위치 정보라고 그러는데 얘를 보유한 자는 선박 위치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통신회사가 우리 통신 자료, 우리 통신 뭐죠? 우리가 조회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리자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박 위치 정보의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조사관이 위치 정보 필요합니다. 그때는 보여줘야죠. 우리 자료 조회에 응해줘야죠. 그 다음에 지금 긴급한 누굴 구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선박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당연히 공개해야죠. 우리 휴대전화 통신 위치 조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보안이나 뭐 통합 방위 작전 수행 뭐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되셨죠? 네, 정리하면 항해 자료 기록 장치나 그 다음에 선박 위치 정보 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를, 선박 위치 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그 위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 항해 기록 장치 등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박안전법상의 항해 자료 기록 장치. 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VDR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해운법에 따라서 일정한 그 규모 이상의 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제 여객선인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국제든 국내든 화물선인 경우에는 3,000톤이더라고요. 3,000, 총 톤수가 3,000톤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VDR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저번에 세월호 사건인가? 그 사건 이후로는 좀 강화돼서 국내 여객선인 경우에는 300톤, 총톤수 300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얘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위치 발선 장치, 그리고 어선법에 따른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여기서 말하는 항해 자료 기록 장치 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소유한 사람은 함부로 선박 위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출항 통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기상특보는 뭐 주의보, 경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또 뭐 해일주의보, 해일경보, 뭐 이런 거죠. 그런 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을 나가지 못하도록 출항 통제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이 필요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영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보냈는데 뭐 한번 음, 이런 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규칙에 이렇게 선박 출항 통제의 기준하고 절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놨더라고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 및 여객용 수면 비행 선박. 얘는 해양경찰서장이 출항 통제권자고, 그 내항 여객선 외에 나머지 선박은 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항 통제권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항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기상특보 등이 발생했을 때 선박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어떤 거는 해양경찰서장이, 어떤 거는 누가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항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요런 거 한번 좀 요건 한번 봐주시면, 이 수상 레저 기구인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출항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 레저 안전법 자체에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수상 레저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법에 따라서 출항 통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낚시 어선인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선법에 따라서 출항 통제를 하더라고요. 출항 통제 기준이 달라요, 이거는. 그렇죠. 한꺼번에 하면 편할 텐데, 뭐, 그 다 시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선하고 도선인 경우에도, 예, 유선은 그 왜 낚싯배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객 태우다. 예,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얘는 지금 요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출항 통제가 되는 선박은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그 여객선 중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여객선하고 여객용 수면 비행 선박. 되셨죠? 그러니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거니까
국내 여객선하고 여객용 수면 비행 선박은 해양경찰서장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풍랑 해일주의보가 일면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풍랑 폭풍 해일주의보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있으면 모든 내항 여객선은 출항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뭐 시정 1km 이내면 모든 내항 여객선, 그 다음에 여객용 비행 선박인 경우에는 시정 11km 이내인 경우에는 출항이 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수상 내적기구는 다른 법에서, 낚시어선은 또 다른 법에서, 유선 및 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 출항 통제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기억해 줄 수 있죠? 그 정도 그냥 다는 기억 안 해주셔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순찰. 자,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수역 등, 그 다음에 항로 또는 보호 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네, 이건 수역 등은 여기 항만 내에 있는 수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로 또는 보호 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정선 등,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정선하거나 회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거.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의 금지. 네. 자,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어디가 있죠? 어디까지 해요? 이게 가로가 큰 대가로를 빼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타기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행위가 세 가지인 거예요. 1. 뭐예요? 조타기를 조작하고. 2. 뭐라고요? 조타기 조작을 뭐 하는 행위? 지시하거나. 3. 뭐? 도선하거나. 이 세 가지는 술에 취하 있는 사람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타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되셨죠? 조타기 조작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조타수. 그 다음에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는 사람은 선장이나 항해사. 당직 항해사가 이제 조타기 조작을 지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선은 도선사가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술 먹고 도선사가 음주 상태에서 도선을 하거나 선장이나 당직 항해사가 조타기 조작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조타수가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은 이 사람들, 아까 그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도설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다만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데, 다만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어떤 때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느냐? 필요한 경우. 뭐 해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술 먹었다고 볼 만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음주 측정을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되셨죠?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얼마를 마셔,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음주 상태가 되느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라고요? 0.03% 이상으로 나오면 얘는 술에 취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0.03은 우리 그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 음주운전 기준입니다. 얘가. 뭐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조문만 보면 네. 음주 상태에서는 좋다 하거나 좋다 할 것을 지식하거나 도선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에 해양경찰 소속 경찰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된다. 음주 상태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다. 넘어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이거는 이제 마약이나 이때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마약. 그 다음에 화학물질 관리법. 마약은 아니지만 뭐 그 우리 또 뭐 본드, 뭐 신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 환각 물질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똑같이 이제 제대로 조타나 뭐 선박 운항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음주하고 똑같이 조타기 조작할 것을 지시, 도선 이 세 개 안 된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기사 면허의 취소 정지. 42조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해기사 면허는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해기사 면허를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기사 면허를 줍니다. 그래서 선박직원법에 따라서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고 해기사 면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줬으니까 해양수산부 장관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이 만약에 음주를 발견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면허 취소해 주세요. 면허 정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건 우리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조치하고 똑같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치하고 똑같이 해양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면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입니다. 그럴 때 일단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추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신속하게 취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되셨죠? 자,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작이나 선박 소유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자, 만약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그 신고를 받으면 즉시 누구한테 알려야 된다?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줘야 된다. 네,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의 소유자가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 확인을 한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의 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해양경찰서장은 이제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면 그 구역을 정해서 다른 선박에 대해서 이동이나 항행을 못하도록 또는 조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해양 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입니다. 다음에 항행 보조 시설의 설치와 관리.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항로 표지, 신호, 조명 이런 항행 보조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해야 된다. 해양경찰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항로 표지, 요 신호 뭐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스피드하게 진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한 것만. 네. 자,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 선박의 소유자는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되셨죠? 누가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요?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은 선박 소유자다. 패스. 그래서 선박 소유자는 이 안전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것도 되셨죠? 다시 선박의 소유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되셨죠? 안전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전관리 체제의 시행하고 그 안전관리 체제를 다시 개선하고 고치는 겁니다. 안전관리자는 뭐 하느냐?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선박의 소유자가 안전관리 체계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그 다음에 인증심사. 선박의 소유자는 안전관리 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이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인증심사 업무를 원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되는데 인증심사, 왜 이렇게 여기 진하게 돼 있지?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항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인증심사하고 선박안전관리 증서 등을 발급하는 일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다. 혹시 이 인증심사 업무 어디서 대행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도 하고 한국성급이라는 곳에서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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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급에서도 하고 두 군데서 하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뒤에 무슨 뷰리어스 베리타스인가 하나가 더 있던데 제가 그 인증심사 업무를 거기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협약을 맺고 되셨죠? 네. 그리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 증서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고 이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또 계속 인증심사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정기검사, 또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갱신검사 이런 것을 계속 받더라고요. 되셨죠? 안전관리 체계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용어는 중요한 용어 같아요. 항만국 통제라는. 항만국 통제, P, S 통제, C, PSC라고 그러더라고요. 포트, 항만. 예, 예. 그 다음에 국은 스테이트. 그래서 스테이트의 S, 포트, 항만, 스테이트 S. 그래서 항만국. 그 다음에 컨트롤 해서
예, P, S, 컨트롤 C. 예, 항만국 통제. 예, 포트롤 스테이트 컨트롤.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이렇게 해서 항만국 통제라고 그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 있는 외국 선박 중에서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 구조, 시설, 선원의 선박 운항 지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해사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기준에 맞는지를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항만국 통제라. 우리나라가 항만국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려고 그러거나 들어왔거나 또는 들어오려고 하면 그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 등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뭐 할 수 있다? 잘 기준에 부합한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걔를 항만국 통제라고 그럽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배도 외국에 가면 당연히 외국의 항만국 통제를 받겠죠. 맞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만국 통제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어, 이 항만국 통제를 해서 확인해서 만약에 뭐 아주 그 부족하다 그러면 시정 보완뿐만 아니라 항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선박 안전관리사도 패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선박 안전관리사 저번에 해사안전기본법 할 때 했으니까 뭐 이 선박 안전관리사의 자격제도 운영이라든가 뭐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어떻게 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건 패스하고 선박의 항법 이제 상법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박의 항법은 세 가지 항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태에서 항법이었죠? 서로 서로 이제 모든 시계는 뭐 했어요.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시계에서의 항법 맞죠? 서로 육안으로 배우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배우셨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 그 다음에 상호 시계 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선박과 선박이 서로 눈으로 보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서로 시계에서의 항법 그 다음에 안개나 아까 뭐 비, 눈이 엄청 와가지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항법. 네. 항법은 요 세 가지로 구분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5장 선박의 항법 제1절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우선 제일 먼저는 모든 시계 상태에서 적용되는 항법을 봅니다. 모든 시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서로 시계에 있거나 아니면 제한된 시기에 있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늘 지켜야 하는 항법. 즉 선박이 보이든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항상 언제나 지켜야 하는 항법을 모든 시기에서의 항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 선박은 주의 상황 그리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뭐 레이더, 뭐든 하여튼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항상 적절한 뭘 취해야 된다? 경계를 취해야 된다. 그럼 아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계를 소홀히 해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네. 뭐 이거는 시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항상 그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는
속력은 어떤 속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냐면 어떤 속력이라고요? 안전한 속력. 그럼 안전한 속력이 뭐냐? 안전한 속력이 뭐냐?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는 속력이겠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뭐 배를 선회한다든가 또는 뭐 변침을 한다든가 또는 선박을 멈춘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속력을 안전한 속력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안전한 속력은 절대적으로 뭐 몇 노트 이하가 안전한 속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맞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네. 자, 그래서 이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그 고려를 해서 이 속력을 결정해야 되느냐, 시계 상태, 얼마까지 시정이 보이느냐, 뭐 제한된 시계냐, 또는 뭐 시계가 양호하냐, 제한된 시계인 경우에는 안전 속력이 좀 더 속력이 좀 줄어야 되겠죠, 그죠? 안전한 속력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다음에 해상 교통량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면 안전한 속력은 더 속력이 줄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선박이 갖고 있는 제동거리나 선박의 선의 성능, 그 밖에 조정 성능을 고려해서 선의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인 경우에는 속도를 더 줄이는 게 안전한 속력이에요. 네. 그다음에 야간의 경우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이 있으면 그 다른 선박을 그 우리가 그 항해등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항해등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마을에 다른 빛들이 많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게 선박인지 아니면 저 멀리서 다른 빛인지 인지할 수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속력을 줄여야 된다. 그게 안전한 속력이다. 그다음에 바람 많이 불고 뭐 파도가 많이 치고 조류가 세고 뭐 이러면 뭐 이런 때에는 또 안전한 속력 개념이 좀 줄어야 되겠죠. 더 주는 게 안전한 속력이 될 테고. 그다음에 선박의 홀수와 수심과의 관계. 이 선박이 좀 홀수 제약선이라 그럴까요? 그 가항 수역이 좀 좁은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수역을 벗어날 수가 잘 없어요. 홀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수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떤 선회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천천히 가야 된다. 레이더의 특성과 성능, 레이더가 좋으면 뭐 좀 빨리 가도 되는데 레이더가 안 좋으면 천천히 가라는 얘기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한 속력을 정해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이 경계 의무든 이거는 이제 일반적 전방 이게 그 도로교통에서는 얘는 전방 주시 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계 의무는 전방 주시 의무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고 안전한 속력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경계 의무를 위반한 거고 예, 안전한 속력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고가 나면 네, 사고가 나면 네, 예, 사고가 났다라는 건 이미 안전한 속력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저 책임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선박의 책임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위험.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당시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뭐 해야 된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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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 의심스럽다면, 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충돌에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왔는데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예, 예, 시계의 문제 차이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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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자, 예. 그다음에 예.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요. 장거리 주사. 장거리 주사는 뭐 레이더가 선생님, 레이더가 몇 미터 얼마 단위로 보통 놓고 다녀요? 12마일. 12마일 단위로 놓고 다니다 보면 예. 그보다 더 넓은 뭐 24마일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장거리 주사라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레이더가 두 개 있으면 뭐 6마일, 12마일 보통 이렇게 놓고 다닌다 그러시기도 하고 뭐 3마일, 6마일로 놓고 다닌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좀 한번 좀 넓게 봐서 장거리 주사를 통해서 뭐 얼마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는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작도는 헤더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걸 작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그 밖에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서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측을 잘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에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해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되셨죠? 이거 뭐 제가 설명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 그다음에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 작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주보고 있는 상태? 요 상태? 여기는? 네. 마주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네. 음, 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저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작도를 한다고 치면 이런 상태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박이 채도에다 표시를 해요. 우리 선박이라면 우리 선박이 만약에 12시 땡땡에 여기 있고 우리 침노선 진행을 하면 뭐 12시 20분에 여기 있고 또 가면 뭐 12시 30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표시를 하는 거. 근데 다른 배도 하나 있는 거죠. 다른 배가 여기 있는데 얘도 12시 10분에 여기 있고 12시 20분에 여기 있고 12시 30분에 넘어갔나? 한 요쯤에 있다. 되셨죠? 그러면 요게 저 선박하고 선박 사이의 각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변화가 없는 거죠. 요 전체 각도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선박 방위가 변함이 없는 건데 거리는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박의 나침반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두 선박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반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지 않아요. 접근해 오는데 걔가 그 항로가 선박 변화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뭐라고요? 마주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마주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예, 꼭 이거 예.
예. 자, 이제 마우스가 안 움직여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자,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음, 마우스가, 마우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는데, 자, 충돌을, 어, 특별히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선박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관행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해라 라는 뜻입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침노, 지금 배가 가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속력, 배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침노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선박이, 그러니까 침노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변경할 때는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뭐, 침노를 뭐 1도 튼다든가 이러지 말고 침노를 좀 뭐, 크게, 침노를 좀 변경, 한 방에, 한 방에 크게, 변경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침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역시 적절한 시기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했죠. 그리고 큰 각도로, 대각도로 침노를 변경해야 된다. 큰 각도로 침노를 변경해야 된다.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침노를 변경하는데 옆에 뭐 다른 선박이 있다거나 하면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침노를 변경하면서. 네. 그 다음에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항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얘기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피하는 동작을 취해야 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항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마주오는 선박이 이제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고 우리 배도 이렇게 갑니다. 네. 둘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누가 피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렇게 피하죠. 얘는 이렇게 피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오른쪽으로 피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연으로 이렇게 피하는데 요 폭이 여기 보면 어,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항할 수 있도록 여기가 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할 수 있도록 예, 그 동작을 취해야 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하게 여기가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다시 원래대로 미리 돌아오거나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그다음에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또는 이제 기관을 거꾸로 돌리는가 봐요. 후진해서 뭐 역전해서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춰야 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속력을 줄여야 되겠죠. 미리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이 이렇게 이제 침로를 변경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속력을 줄이거나 또는 기관을 써 가지고 배를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또는 후진해서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어 자, 다른 선박의 통항이나 통항의 안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유의해야 된다. 요거는 저 뒤에를 해야지만 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다른 선박의 진행을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이 미리 동작을 취할 것. 뭐 요런 건데 요건 뒤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요 좁은 수로만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봐요. 네. 자, 그다음에 좁은 수로등. 좁은 수로하고 포항 물리지도하고 비슷한데. 자, 좁은 수로.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네, 우체통에. 예. 좁은 수로. 여기 수로가 좁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까 하여튼 수로가 좁으면 배는 예, 선박은 항행을 할 때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하여야 된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 얘가 주어고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 얘는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흡수 제약선 같은 게 있어요. 예, 흡수 제약선 같은 경우는 홀스와의 선박하고 홀스와의 관계 때문에 그 좁은 수옥의 안쪽에서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자, 그다음에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 얘도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 예. 뭐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 등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죠? 다시. 선박이 횡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예예예예. 예예. 횡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횡단할 경우에는 예예. 아, 횡단 자체가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는 횡단하면 안 되는데 언제만 횡단하면 안 되느냐 하면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할 때에는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예, 다시 말해서 선박은 좁은 수로를 횡단할 수는 있지만
예,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 보통 이제 큰 선박이 되겠죠. 그죠? 그런 선박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말이라는 게 참, 예, 말로 되어 있어서. 자, 이 경우,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뭐지? 하고 의심하는 신호도 있잖아요. 음향 신호를 울릴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78조 2항 3항에 따른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 등에서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 와, 길다. 자, 앞지르기를 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하는 배가, 이제 앞지르려고 그래요. 이 배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좁은 수로 등이, 지금 좁은 수로예요. 수로가 너무 좁아서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같이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로가 너무 좁아서, 수로가 너무 좁아서 여기 배가 앞에 가는데 제가 이 배를 지나려고 그러는데 얘가 제 앞지르기 하는 걸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줘야지만 제가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되시겠죠? 상황 자체. 네, 다시. 음. 예, 예, 그럴 건데 일단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수로등이 너무 좁아요. 저기가 좁은 수로가 아니면 굳이 내가 앞지르기 신호 안 줘도 되잖아요. 좁은 수로가 아니면. 지금 수로가 너무 좁아서 앞에 배가 내가 앞지르기 할 때 좀 도와줘야 돼. 좀 피해줘야 되는 상황이. 다시. 자, 좁은 수로 등에서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안 취해주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 즉, 수로가 너무 좁아서 그래요. 예, 그럴 경우에는 주어가 앞지르기 하는 배예요. 앞지르기 하는 배는 기적 신호를 해서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주는 거예요. 신호가 뭐예요, 그럼? 두 가지가 있잖아. 오른쪽으로 내가 앞지르기 할 때도 있고, 좌연으로 앞지르기 오른쪽으로, 우연으로 앞지르기 할 때는 뭐라고요? 장음, 단음. 예. 그 다음에 좌연으로 앞지르기 추월을 하겠다는 의사를 장장, 단장.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신호를 해줘야 되고, 이 경우에 앞지르기 당하는 선박, 저 그림에서 앞에 있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또 기적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기적 신호 어떻게 줘요? 맞아, 장단. 잘하신다. 장단 신호를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해야 된다. 예, 요거, 예, 좁은 수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이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또는 수로가 굽었어요. 좁은 수로인데 수로가 굽어 있거나 또는 항로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뭐 해야 된다? 주의해서 항행해야 된다. 되셨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수로, 좁은 수로가 이렇게 돼요. 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좁은 수로가 이렇게 굽어 있는, 이렇게 굽어 있는데 여기 뭔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장애물이 있어서 여기 굽어서 여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 선박이 오는 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수역을 통항할 때에는, 그래서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서 항행해야 된다. 저 때도 뭐 기적 신호 울리지 않아요?
장음 한 번 울릴 거예요. 장음. 반대쪽에서도 배가 오면 장음 한 번 울리고. 네. 네. 그다음에 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선박은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 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좁은 수로에서는 정박하면 안 된다.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예. 통합 물리제도도 해요? 아니요. 통합 물리제도도 해요. 통합 물리제도도 저거랑 똑같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만. 다음에 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